과도한 주식 매입으로 투자 손실 위험에 직면해 있는 일본은행이 출구 전략을 마련하지 못해 큰 고민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 와중에 매입 결정을 한 간부가 투자 손실 위험을 국민에게 떠넘길 수 있는 출구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과거 일본 정부가 국가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예금을 봉쇄했던 것과 비슷한 방안처럼 보입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에 과연 출구는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일본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 내부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2010년 12월 금융 완화 이후 계속 매입해온 ETF의 출구 전략입니다. ETF란 주가 지수에 영향력이 큰 종목들 위주로 펀드에 편입해 펀드 수익률이 주가 지수를 따라가도록 하는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ETF 매입은 세계 주요 중앙은행 가운데 일본은행만 실행하고 있는 특이한 금융 정책입니다. 그런 만큼 출구 전략도 난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11월 26일 발표한 2020년 4월에서 9월기 결산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ETF는 9월 말 시점에서 40조 4,733억엔까지 팽창했습니다. 2020년 3월 말 31조 2,203억엔에서 약 30% 증가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행은 연금적립금 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 GPIF를 제치고 일본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주가 상승에 따른 평가이익이 전년 말에 3,081억엔에서 반년 동안 5조 8,467억엔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던 것이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 손익에 해당하는 당기 잉여금은 9,288억엔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3월 말 시점에 GPIF의 일본 내 주식 보유 잔고는 일본은행보다 약 1조엔 웃돌고 있었지만 GPIF는 주식 지분이 기본 포트폴리오의 자산 배분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10월 이후 주식 보유 잔고를 줄여나갔습니다. 한편 일본은행은 매입을 계속하고 있었던 이유로 시가 기반 잔액이 역전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행의 ETF 보유 잔고는 도쿄증권거래소 시가총액의 7% 정도까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C19 감염증 확산에도 불구하고 일본 주가가 계속 올라 니케이 평균 주가는 거품 붕괴 이후 29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일본 최대 주주가 된 일본은행은 주가 조작처럼 시세 상승을 연출하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부풀어 오른 시세는 한번 오르면 내려올 수 없는 네버엔딩 스토리가 될 수 있는 위험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2013년 봄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취임 후 불시에 단행한 양적 질적 완화, 이른바 2차원 완화는 경제 전반적으로 물가 수준이 장기간 하락하는 현상, 디플레이션에 허덕이는 일본 경제를 바주카포에 비유될 정도로 뒷받침해주는 효과를 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목표치로 여겨졌던 2%엔 도달하지 못했지만 관리 베이스의 확대 및 장기 국채, ETF 등의 매입은 시장의 안정감을 조성했습니다. 특히 일본 주식시장은 주식 매입자가 일본은행이라는 안심할 만한 재료에 더해 엔화 약세 효과도 나타나면서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나 금융 완화 효과가 희미해지면서 일본은행은 차례차례 추가 완화책을 더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결과 금융기관의 수익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지게 됐고 거기에 C19 감염증까지 덮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작용은 커져갔습니다. 일본은행은 지난 3월 3년 반 만에 추가 완화를 단행했습니다. 직전에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긴급하게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정책 금리를 0%로 결정한 것에 따른 조치이기도 합니다. 일본은행의 추가 완화 골자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연간 6조엔을 목표로 매입하고 있는 ETF를 2배인 12조엔으로 늘리는 것. 두 번째는 부동산 투자 신탁 매입액을 연간 900억엔에서 2배인 연간 1,800억엔으로 증액하는 것. 세 번째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융통 대책으로 사채나 기업 어음 구입을 9월 말까지 2조엔 늘리는 것. 네 번째는 민간 금융기관이 대출을 늘리도록 8조엔 규모의 자금 공급 시스템을 설립해 9월 말까지 0%로 대출해주는 것이었습니다. C19 감염증으로 인해 일본은행이 ETF 매입을 증액하는 등 추가 완화책을 내놓자 그동안 마그마처럼 계속 고여왔던 의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본은행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대차 대조표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행이 사들인 ETF는 이 시점에 30조엔을 넘고 있어서 니케이 평균 주가가 19,500포인트 이하로 떨어지면 평가 손실이 발생한다고 구로다 총재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발언한 것도 불안을 부추겼습니다. 일본 주식이 하락하고 있을 당시 일본은행은 일반 기업에서 말하는 총 자산을 자기자본 등으로 나눈 자기자본 비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서 채무 초과에 빠지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행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융 완화가 효과를 보면서 감염증이 확산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융 시스템은 흔들리지 않고 주식시장은 오히려 폭등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완화의 부작용은 일본은행 그 자체로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의 추가 완화에 따른 일본은행의 자산 잔고는 9월 말에 전년 동기 대비 21.1% 증가한 690조 269억엔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내역은 국채가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한 529조 9,563억엔, 부동산 투자 신탁은 19.9% 증가한 6,420억엔, 그리고 ETF는 24.5% 증가한 34조 1,861억엔 등이었고 보유 잔액도 사상 최고 금액이었습니다. 잔고가 증가함에 따라 그 출구 전략은 어려워집니다. 일본 최대 보유자인 일본은행이 매물을 내놓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가격은 폭락하게 되고 그에 대한 손실을 일본은행이 떠안게 되는 딜레마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식은 국채와 같이 만기까지 보유한다고 하는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국면에서 파는 행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일본은행이 머리를 싸매고 있는 까닭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ETF를 개인에게 직접 양도하고 소유해 달라고 한다는 구상입니다. 이 같은 제안을 한 사람은 전 일본은행 이사로 일본은행의 ETF 매입 정책을 결정한 당시의 기획국장 구시다 마사키입니다. 제안 내용은 개인 구매 희망자를 모집하고 일본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ETF를 양도한다고 하는 방안으로 일정 기간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전제로 매각 제한을 첨부하여 양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ETF를 할인 가격으로 개인에게 양도한다. 양도 후에는 일정 기간 보유를 의무화한다. 일본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ETF는 주가 상승으로 인한 잠재 이익이 있기 때문에 상응하는 할인 가격에서도 일본은행에 손실은 생기지 않는다. 동시에 매각 제한을 부과함으로써 시장 충격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에 대한 양도 방안은 예적금에 몰려있는 개인 금융 자산을 투자로 돌리고 싶어 하는 일본 금융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본은행이 ETF를 개인에게 할인 양도하는 것은 일석이조의 묘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1990년대 후반 아시아 외환위기 때 홍콩 정부가 시장으로부터 주식을 사들여 그 출구 전략으로 사들인 주식으로 ETF를 구성하고 가격을 할인해 개인에게 양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책은 이후 개인 투자자의 육성에 이바지하게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같은 일이 일본은행에서도 가능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일본은행의 ETF 보유액은 홍콩의 사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액이며 할인 가격으로 양도하더라도 이후 주가 하락으로 개인 투자자가 손실을 입을 위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거 일본 정부가 국민의 예금을 봉쇄한 것과 비슷해 보이는 이 방법이 일본은행의 출구 전략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